테네시주에서 군수용 폭약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고 최소 19명이 실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백악관이 SNS를 통해 노벨위원회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와 내년 연방소득세 신고 항목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테네시주에서 군수용 폭약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다수의 사망자와 최소 1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고 주변 차량들까지 불에 타며 폭발 잔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폭발음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테네시주 힝맨 카운티의 어큐릭 에너제틱 시스템스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복수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최소 19명이 실종,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o at this time, we have been able to confirm that we do have 19 souls that we're looking for. So, excuse me, I ask you to keep in mind those families. 현장에는 소방과 구조 인력이 투입됐지만 2차 폭발 위험이 커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 교통국은 사고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연방기관과 테네시 수사국,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Like a car wreck or something like that we're just going to clean up the debris and leave. We're going to probably be here for a few days. 이 공장은 1980년에 설립된 군수 폭약 전문 제조업체로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도 폭약을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주민들에게는 현장 접근을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시도가 적대적 조치라고 반발한 건데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세계 각국의 히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며 통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 자원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더욱 뜻밖이라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의 조치에 대한 반격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이 독점할 수 있는 것보다 2배를 가지고 있으며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import and we have export.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이어 이 순간 검토 중인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며 다른 많은 대응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기싸움이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진 않을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밤사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아직 현장 영상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 러시아의 2인자들이 열병식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지난 2023년 9월 열병식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어제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 중인 리창 중국 총리와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참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북한을 방문 중인 베트남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도 열병식을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어떤 무기들을 새로 공개했는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20형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이 공개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오늘 중으로 열병식 장면을 편집해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 전 대규모 경축대회에서 적수인 나라들의 압력에 초강경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북한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적수국들이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무쌍한 대응은 북한은 5년 만에 수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집단 체제와 예술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어제 낮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가자 전쟁 휴전안이 발효되면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인질 석방 과정도 남아 있어 종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됐던 이스라엘군 전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철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를 기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 합의가 발효됐습니다. احنا النزوح كان كثير صعب طلعنا بدين وهينا بدنا نرجع بدين بس الرجعه هذه بدنا نحط كل الدنيا بدنا ندفعه المهم رجعنا لاراضينا ولدورنا.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구축했던 전초기지 등을 해체하고 철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완전 철수가 아닌 병력 재배치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활동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휴전 합의의 핵심인 하마스 완전 무장 해제까지 가자 지구에 남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אנחנו לופתים את החמאס, אנחנו לופתים אותו מכל עבר, לקראת השלבים הבאים של התוכנית, שבהם החמאס יפורק מנשקו ועזה תפורז. 가자 지구에 억류됐던 인질 48명 가운데 28명은 숨졌고 생존자 20명은 휴전 발효 후 72시간 이내 이스라엘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도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정치범 등 1,700명을 석방해야 하는데 1차로 건넨 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하마스 고위급 지도자는 없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해 평화 협상을 직접 매듭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가 미군 200명을 중동에 파견해 휴전 합의 이행을 감독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발효로 종전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하마스 강경파와 이스라엘 극우 정치 세력의 반발이 향후 휴전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맞서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he is receiving the Nobel Peace Prize for her tireless work promoting democratic rights for the people of Venezuela.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를 창당한 뒤 차베스 정권과 뒤를 이은 마두로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해왔습니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왔습니다. A la Constitución y a la soberanía popular estarán sentenciando su destino. 노벨 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발표 전날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면서 자신은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수상 가능성이 25% 이상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발표 직전엔 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별도로 수여됩니다. SBS 장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백악관이 SNS를 통해 노벨위원회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노벨위원회가 평화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청 국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자며 그와 같이 의지의 힘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평화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쟁을 끝내며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연방국세청 IRS가 올해와 내년 연방소득세 신고 항목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 영향과 7월 새로 제정된 세법 조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에게는 기본 공제액 상향과 세율 구간 조정이 적용돼 소폭의 세금 완화가 전망됩니다. 올해 기준 단독 신고자 기본 공제액은 1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자는 31,500달러 등으로 조정됐으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각각 16,100달러와 32,2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공제도 확대돼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8,231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FSD가 일부 차량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거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약 29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착수에 앞서 FSD 관련 58건의 위반 사례와 14건의 사고, 23명의 부상자 보고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경우 로보택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실종된 자폐 소년을 찾기 위해 경찰이 매립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1세 소년 제이콥 프리쳇은 지난 9월 25일
복지 점검 과정에서 실종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이를 키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출생증명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아동서비스 당국은 페리턴의 하이에이커스 매립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컵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물품을 훔쳐 달아난 여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에드바 라비는 미아 벤추라, 소샤나, 샤나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주로 중장년층 남성에게 접근해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비는 키 약 170cm, 몸무게 47kg으로 검은색 포르쉐 SUV나 흰색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라비는 신원을 수시로 바꿔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미국인 관광객 수는 97만 4천여 명으로 중국과 일본,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단 30%나 증가했습니다. 또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내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관광객은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 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네, 코스피가 3,6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는데 외국인 매수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5개월 만에 1,420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간의 연휴 이후 열린 장에서 코스피는 단숨에 3,600을 돌파했습니다. 1조 원 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결국 3,610.60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몰린 삼성전자는 6%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8%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3분의 1을 두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연휴 기간 미국 반도체 업체 AMD가 오픈 AI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 등이 호재가 됐습니다. AI 투자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어떤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 기준 1,421원까지 치솟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중 프랑스 총리 사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유로화가 급락했고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돈풀기 정책을 펼칠 거란 전망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의 아직 불확실성이랑 연휴 안에 엔화 급락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국내 주식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국 재정 건전성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민주당이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하며 강제 연행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의 출석 요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첫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 그리고 일부 검찰을 겨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3일에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꼭 증언대에 세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별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출석해 피감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하지만 이번엔 관례를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선사하고 증언을 하셔야 된다. 조 대법원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아예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경우 강제 연행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만 증인이 고발을 감수하고 끝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곤 국민의힘은 성남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증인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2달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돼 납치 감금된 피해가 지난해에만 200건 넘게 발생했고 수도 푸놈펜에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외곽,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카지노 건물이 보입니다. 현지 범죄 조직 근거지인데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감옥으로 불립니다.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감금, 고문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가담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드라이버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담배로 온 거라서. 경북 예천에 살았던 20대 대학생 A씨도 지난 7월 국내 브로커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현지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제안을 수락한 겁니다. 하지만 A씨 명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 조직 수익금 5천만 원을 한국에 있던 브로커가 빼돌리면서 A씨는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았고 지난 8월 캄포주 보코르 산악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사망 후 2달이 지났지만 시신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시켜주겠다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건너가 납치나 감금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 피해 건수가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서 2022년 2자릿수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무려 221건에 달했습니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올해 7월까지 252건이 접수됐습니다. 출국 비용이나 여권 비용을 마련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줘요. 막상 가보니까 이제 감금 당해 있고 돈도 못 받고. 경찰이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각종 범행 단서 추적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어제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푸놈펜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지진으로 7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남부 지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졌는데 현장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건물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동에 천장 구조물이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해 테이블 아래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당이 흔들리자 놀란 학생들이 의자로 머리를 가립니다. 거리에서도 나무가 휘청이고 수조에 물이 넘칠 만큼 진동이 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9시 43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근처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10만 5천 명인 다바오 오리엔탈주 마티에서 약 63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 갇히면서 2명이 숨졌고 진앙 근처 마나이에서는 주택과 교회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지진으로 병원이 파괴되면서 환자 250명이 임시 텐트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진도 7.4 강진 후 규모 5 이상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구조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원이 해저 23km로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해 충격을 줄인 걸로 보입니다. Seismic energy kasi natin as it travels from the source, yung 23 kilometers natin, as it travels from the source towards the surface, humihina siya, nagdi-diffuse yung energy. So pagdating sa surface, wala nang masyadong lakas. 강진의 여파로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곳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2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SBS 남승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자민당 총재 차기 총리 선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열린여당을 구성해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재의 자민당과 26년 만에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이탈한다면 중의원 가반 확보가 어려워 총리 지명 투표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문중무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사이토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와 1시간 반 동안 회담한 뒤 지난 26년간의 연립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政治とカネに対する取り組みは公明党の一丁目一番地自公連立政権については一旦白紙としこれまでの関係に区切りをつけることとしたいと。 공명당은 지난 1999년부터 자민당과 연합해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총리 지명 투표 때에는 자민당 총재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연립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다카이치 총재가 옛 아베파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요직인 간사장 대행에 기용한 겁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재가 공명당 몰래 국민민주당 다마키 대표를 만나 연립 여당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이탈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来週にももう一度協議を開きたいという旨でございます。しかしながら具体的な回答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一方的に連立政権からの離脱を伝えられました。 당장 총리 선출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리 선출권을 가진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으로 최다 의석을 가졌지만 공명당이 연립에서 빠져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총 210석을 가진 야삼당보다 의석수에서 밀립니다. 야삼당이 연합하면 다카이치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야권 총리 후보를 내자는 입헌민주당 제안에 국민민주당이 선을 긋긴 했지만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야삼당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제네시스가 캘리포니아 남부 엘세군도에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를 공식 개소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제네시스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새 디자인 스튜디오가 북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차량 디자인을 구현하는 브랜드 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과 독일의 스튜디오와 실시간 협업은 물론 항공 모빌리티와 로봇 공학, 소재 트렌드 등 기술 연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Being in North America, we'll share with our colleagues in Europe and Korea a lot of what we think is important in our market. At the same time, we look to them to understand what are some of the priorities that they have for the consumer and the experiences that they want. We do want all studios to be able to take a global perspective. 어제 개소식에서는 제네시스 GV-AD의 프리스티지 블랙 모델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의료 네트워크 서울 메디칼 그룹이 2025년 메디케어 연례 등록을 앞두고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사회 의료 네트워크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2025년 메디케어 연례 등록 행사를 앞두고 어제 LA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LA 지역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헬스플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바뀌는 보험 혜택과 서울 메디칼 그룹의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But we all realize that we need each other. We are better together. We have more in common as Korean Americans than we have with anyone else. So why are we not working together? So it is symbolic. 미국의 꿈을 안고 오셨는데 어느 하나 누구 붙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또 그 힘든 그 과정에서도 또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의사분들하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동참하면서도 굉장히 흔쾌히 대답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 메디칼 그룹은 한미 메디컬 그룹과의 합병으로 현재 전국에서 5,500여 명의 의료진이 활동 중이며 이번 연례 등록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LA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이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지난 7일 스티븐슨 렌치 도서관에서 한글아 안녕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약 350명이 참여해 한글 이름 팔찌 만들기와 세종대왕 모형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강전훈 LA 한국교육원장은 참여자의 80%가 비한국계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이 세계적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USC와 세종학당 등과 함께 한글날을 기념해 각종 한글과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3일 UCLA 캠퍼스에서 취업 지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총영사관은 코트라 LA 무역관과 함께 미국 내 취업을 준비 중인 한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현직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취업 비자 가이드와 현지 기업 HR 담당자의 채용과 커리어 전략 소개, 네트워킹 세션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꿈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브루클린 더겔 그린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 CEO와 창업가 등 50여 명의 연사들이 모여 한국 문화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지식과 영감을 나누며 에픽하이와 자이언티, 코르티스 등 가수들이 참여해 환상적인 라이브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옥동심과 사무정, 서울살롱 등이 참여해 한국의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복지부가 해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복지부는 일부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과 소셜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어 번호 등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기술청은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신용카드나 금융계좌 내역을 자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